제2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잠깐만요. 아직 빨간불이잖아요. 건너면 안 돼요. 고마워요.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신호등을 못 봤어요. 그랬군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2번.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에는 좀 짧게 자를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짧게 잘라보니까 저한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앞머리만 짧게 자르고 옆이나 뒤는 조금만 잘라 드릴게요. 3번.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선 이웃의 개나 고양이 등이 내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주민들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특히 여름에 애완동물들의 냄새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크게 싸우는 일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너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면서?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집들이? 초대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꼭 해야 되나? 또 난 음식도 잘 못하는데. 5번.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숙소는 예약했어요? 지난주에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하기로 했었죠? 깜빡했네요. 어떡하죠? 우리가 묵으려고 했던 바닷가 근처의 호텔들은 이미 다 예약이 됐을 텐데요. 6번.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빨래와 쓰레기도 아무데나 쌓여 있고. 얼마나 청소를 안 한 거야?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2주일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런데 청소를 할 시간이 있었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는 청소도 좀 하고 밀린 빨래도 할까 해. 7번. 오늘 오전까지는 이 일을 다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못 끝낸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다가 컴퓨터까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8번.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여기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아르바이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전에는 학교에 가야 해서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럼 오전에는 일하기 힘들겠네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네, 한국 쇼핑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셔츠를 구입했는데요. 오늘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색깔도 어둡고 무늬도 너무 커서 환불하려고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전화로는 환불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전화로 해주시면 편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10번. 이 지하철 시청 방향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하철을 반대로 타셨네요. 어디에 가시는데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요. 시청역에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면 서울역까지 가죠? 아, 그러면 그렇게 가지 말고 다음 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세요. 다음 역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면 바로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모르면 나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요. 11번. 이번 달 생활비도 벌써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말 걸 그랬어. 그 아르바이트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거잖아. 그런데 요즘 같은 물가에 정말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 맞아.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아, 나랑 같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잠깐 쉬게 돼서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내가 좀 알아봐 줄까? 12번. 이상하네요. 오늘도 마리 씨가 안 왔는데요. 어제 저녁에 연락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어머, 몰랐어요? 마리 씨는 월요일에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이것저것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다 연락을 못한 모양이네요. 그래요? 왜요? 지난주에도 별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한국어 수업도 6급까지 다 듣겠다고 했었잖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마리 씨가 공항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냥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면 이메일이라도 보내보세요. 그래야겠네요. 나쁜 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요즘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네,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차를 타는 대신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회사까지 멀지 않으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늘었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녀 보니까 운동도 되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14번. 여러분, 오늘 쓰기 시간에는 평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휴대전화라는 편리한 기계에 익숙해지면서 편지를 쓰고 받을 기회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죠. 물론 휴대전화로 쉽고 빠르게 하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차분히 편지를 써가다 보면 휴대전화의 메시지로는 전하지 못했던 진심까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편지를 받는 기쁨 못지않게 쓰는 기쁨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번) 대학 입학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고도 막상 시험날 작은 실수로 인해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수험생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험장에 들어갈 때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날 아침에 꼭 수험표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둘째, 시험지와 답안지에 모두 이름을 쓰고 답안지에는 정해진 펜으로만 답을 쓰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험 보는 중에 이유 없이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6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저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 특히 말하기 능력은 어휘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문법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어휘들 각각의 의미와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어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와 또 다른 외래어들도 많아서 비슷한 단어들이라고 해도 그 쓰임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차이를 자꾸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다음 달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다던데 한번 나가보지 그래요? 요즘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나갈 수 있겠어요? 물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오래 산 사람에 비하면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3, 4년 이상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나가보세요. 혹시 상을 못 받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18번.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싫으면 부장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든지요. 우리 팀이 다 같이 등산하는 걸 부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거짓말이 때로는 사실보다 사람들의 관계나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장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19번. 좀 더 일찍 예매했더라면 표를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시간도 없고 할 수 없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봐야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극장에 와서 봐야죠. 그래야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요. 뭘요? 요즘 웬만한 영화는 인터넷으로 봐도 극장에서 보는 것만큼 재미있던데요, 뭐. 그렇지 않아요. 영화는 극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봐야 재미있는 법이에요. 또 큰 화면으로 보고 큰 소리로 들어야 실감도 나고 영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20번) 신입사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하기가 힘들어요. 신입사원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어야 하고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부터는 경력 사원을 좀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경력 사원들을 뽑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아야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취직을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결혼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그리고 신입 때는 일이 서투른 게 당연하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